안녕하세요. 저는 나주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 윤지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나주시청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호남의 젖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남한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남한의 4대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되는 영산강에 관련된 이야기고요. 전라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마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1917년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던 밤에 일본인 학자 4명이 나주 반남 고분군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들은 발굴을 곧 시작을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발굴은 중단되었고요. 그 다음 해인 1918년 다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. 일본 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사실 반남을 보고 깜짝 놀랐죠. 왜냐하면 곳곳에 어머니 전무덤 같은 고분군이 곳곳에 솟아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그 자기들의 계획 하에 대대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는데요. 이때 발굴은 거의 도굴의 수준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. 황금을 수레에 싣고 나갈 정도로 많은 황금이 발굴이 됐다,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요. 그때 이제 나온 유물의 성격이 남한의 어떤 고고학계를 충분히 흥분시킬 만한 성과들이었죠. 금동 신발, 금동관, 또 칼, 그리고 철구류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나주의 반남 고분군이 우리 한국의 고대사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. 근데 이제 그로부터 꼭 80년 뒤인 1996년에 그의 버금가는 굉장한 발굴 성과가 있었어요. 나주시 다시면 보감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는 예로부터 조산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산이라는 뜻인데 그런 조산이 논 한가운데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전해오는 거로는 7개가 있었다라고 전해오는데 근데 이 보감리 고분군이 1996년에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또 한 번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성과가 확인이 됩니다. 그것은 제일 먼저 발굴조사에서 확인이 된 96 석실이라고 이름이 붙은 석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금동 신발, 그리고 금동 신발 밑에 이 물고기의 문양을 금동판에 오려서 붙인 장식물이 발견이 되고 또 석실 안에 옹관이 같이 묻힌 이런 여러 가지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 보감리 고분군만의 어떤 독특한 사람을 묻는 방식들이 확인이 되면서 고고학자들을 흥분시켰고요. 거기에서 나온 금동신발이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최고의 어떤 지배 세력들임을 입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산강 유역의 반남 고분군과 더불어서 굉장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.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셈이었죠.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그 보감리 고분군과 멀지 않은 영동리라고 하는 다시면 지역에서 또 하나의 고분이 발굴이 됩니다. 고분들을 발굴한 결과 또 굉장히 독특하게도 묻힌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이제 사용됐던 것들을 함께 이제 묻었는데요. 그 토기들이 그냥 이쪽 사람들이었던 마한계, 백제계 이렇게만 된 게 아니고 마한, 신라, 가야, 외, 토착계의 분류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토기들이 같이 발견이 되면서 이 지금 다시면, 반남면 이 구역들이 단순히 어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쭉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산강이라고 하는 백기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바깥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, 그래서 저는 쉽게
우스갯소리로 말할 때 나주 사람들은 바이킹족이야 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그런 해양민족이라는 뜻이고요. 또 거기에서 나온 유물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동 신발에 붙은 장식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. 보감리 고분군 중에 96석실에서 나온 금동 신발은 신발 바닥에 금동판을 오려서 붙였는데 그 모양이 물고기 문양이에요. 그리고 우리 정촌고분에서 나온 금동 신발에 용 장식이 붙어 있었는데요.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? 왜 용과 물고기일까?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,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를 푸는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반남이나 다시면에 있는 고분군들은 전부 영산강 유역권인데요. 이 영산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영산강을 통해서 물론 작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다를 굉장히 잘 경영하고 또 배도 잘 만들었던 해양을 누볐던 사람들이다.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거대한 고분군들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소국들을 경영했던 사람들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또 자기들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영산강, 내륙의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기들의 심볼 마크가 되었겠죠. 그게 바로 물고기와 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?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내고 또 큰 옹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묻고 했던 것에는 분명히 그들만의 어떤 정신세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옹관을 발굴하다 보면 옹관 안에 내부를 붉은 칠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. 옹관이라고 하는 형태가 좀 독특하잖아요. 알처럼 생겼는데,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, 또 거기에 칠해진 붉은 칠도 이거는 환생을 의미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고대 주인공들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, 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장식품, 또 생활유물, 어떤 죽음의 고분, 그들의 문화, 장제 문화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교감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